20분만 하겠습니다. 원래 25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방학하고 산부인과를 했지만은 뭐 약간 사회과학도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개념이나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녀들에 대한 삶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걸 이러면은 조금 이게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녀라는 게 정확하게 물론 남녀 중에서 여자지만 어떤 연령대를 이야기하느냐 연령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충 지금 10대 여성 정도 생각한다면 10대 여성들의 보건 문제는 뭐냐 하는 문제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김은미 원장님하고 김영진 선생님 의외로 또 모자보건 쪽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덕분에 조금 그러면 약간 좀 큰 틀에서 이 BLG가 이 개발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조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했을 때 아침마다 조깅을 가면 만나는 이 학생들입니다. 국민학생들인데 보시면은 아주 어린 애들부터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초등학교 등록률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상당히 늦은 나이 많은 이제 여성들이 초등학교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간다 갔을 때 물어보니까 3분의 2가 초등학교 학생 여성의 3분의 2가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게 지난번에 유간다 갔을 때 유스 프렌들리 서비스에서 다니는 애들인데요. 보세요. 남자애는 유스 프렌들리 서비스 게임이나 하러 가 완전 어린애죠. 여자애들은 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녀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여성이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애 엄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소녀들의 문제는 이게 단순히 보건이나 교육을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길로 가는 일인데 물길로 가는 것은 다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가축을 돌보고요. 근데 보통 짧게는 30분 되지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물길로 가다가 성폭행도 당하고 뭐 임신도 하고 이러는데 가서 펌프를 하는 애들도 전부 다 여자들만 펌프질을 해요. 남자들이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런 폭행, 뭐 가정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등등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청소년은 있지만 청소년은 없죠.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당분간 여성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유엔 어린이 헌장에는 18세 미만이 이제 어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개는 뭐 아돌러센트는 10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생리 시작이 한 11세, 12세고 물론 가슴 발육부터 시작하면 9세긴 합니다만은 이 빠르면은 12세도 뭐 임신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아돌러센트 벌스는 15세, 19세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어쨌든 10대를 보통 아돌러센트라고 쓰는 건 UNFPA, WHO, 유니세프에서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얼리 아돌러센트하고 레이트 아돌러센트는 신체 발육 상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릅니다. 교육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간단치가 않은 문제고 특히 UNFPA에서 요즘은 더 나아가서 유스 쪽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이 되면 이제 25세 미만까지 갑니다. 이래 되면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직업훈련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직업훈련을 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령대에 따라서 함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인구 남녀를 통틀었습니다. 뭐 한눈에 봐도 이게 삽사하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거의 2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따지더라도 여성 1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상이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남아시아하고 모자보건 사하라인한 아프리카인데 심지어는 남아시아 여기는 물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만은 남아시아도 출생률이 2010년 이후로 꺾이고 있어요. 10대 청소년. 유일하게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사하라인한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사하라인한 아프리카가 문제다 하는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보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 보건 문제야말로 10대의 보건 문제야말로 나라마다 다르고 이게 아주 리스트 디벨로핑 컨트리 아프리카하고 로우 미들 인칸 컨트리하고 내용이 다르고 특히 선진국은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리스트 디벨로핑 컨트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말씀 많이 했던 10대 임신, 원치 않는 임신, 임신 중절,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생식보건이라는 틀에서 이게 소위 생식기 감염, 특히 HIV, 에이즈,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였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성기훼손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습관.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사실은 멘탈 디지즈, 액시던트, 오반 뉴트리션, 안드 뉴트리션, 뭐 아프리카 보면 또 이상한 거 씹는 애들도 참 많아요. 뭐 약물 중독,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빈곤과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요. 사실은 생식보건의 문제는 보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입니다.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로 보면은 우선 전체 출산의 한 11%가 이 10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아의 한 11%가 그러니까 아돌로선트 벌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15세에서 19세가 통계적인 목표를 이렇게 내기는 하지만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대개 18세 이상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출생아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룹은 18세 미만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지금 아프리카도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뭐 최근에 오늘 또 뭐 트럼프가 뭐 인공임신 중절 가지고 또 뭐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지만은 합법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이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세이프 아보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안세이프 아보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하면 끔찍해서 강의가 진행이 안 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HIV가 많이 줄어들고 수직 감염이 줄어들었는데 제일 최근에 새로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 게 젊은 여자들입니다. 왜? 성폭행, 원조교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아프리카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10대 여성 청소년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하긴 우리나라도 지금 맡고 있으니까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선 보면은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성활동이 빠릅니다. 정식 결혼도 빠르고 성활동도 빠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유니세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8세 이전에 동거 또는 결혼한 비율이 20%가 넘어가요, 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서 15세 이전에 이미 성활동을 시작한 나라들이 애들이 퍼센티지 1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성활동에 노출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 나라별로 보면 파란 게 이제 하늘색이 피메일입니다만은 15세, 19세 여성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배우자나 동거자 이외의 성경을 익스트라메리탈 어페어죠. 보면은 뭐 이 남아공의 거의 100%에 가까운 데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 성활동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이외의 활동도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이 개방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원조교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일 피임이 안 되는 그룹이 이제 안 맺던 이들을 보면은 역시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성활동을 하고 임신돼서 피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이프 아보션으로 가는 거죠. 뭐 이상한 약 먹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방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출생 약간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1,600만 명이 대부분 저소득 국가고요. 출생률이 이렇게 변화가 많지만 차이가 많지만은 대개 15세에서 19세 여성 사망 원인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망이 한 2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안세이프 아보션을 받는다 그러고요. 더 문제가 10대 임신은 죽지 않더라도 이제 모성과 출생아에 상당히 위험을 남기는데요. 출생률은 보시면 되겠고요. 출생아 수도 보면 아까 여성 청소년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10대 여성의 출생아 수가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하거나 그냥 모더레이트리 증가하는데 역시 아프리카에서만 10대 여성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아프리카가 모여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런 10대 여성률은 출생률은 교육을 덜 받을수록 더 빈곤할수록 높은 것은 전 세계 지역에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출생, 빈곤, 교육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얽혀서 같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모성 및 출생아의 건강 위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무슨 사망도 높고 10대 임신은 질병 부담도 크고 뭐 빈혈, 말라리아, HIV 말씀드렸고 문제는 10대 출생아의 가장 문제가 이 조산을 하기 때문에 조산은 애가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도 핸디캡트가 될 수가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가적 누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간 발생하면은 하루아침에 가정에서 쫓겨나서 시장 바닥에서 거지가 되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로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 일찍부터 이런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18세 이전에는 결혼하지 말고 20세 이전에는 임신하지 말고 비임하도록 하고 강제된 성행위 하지 말고 안세이프 아보션 감소시키고 제대로 된 산정관리를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마련을 했고요. 뭐 HIV 통계만 그러니까 에이즈 통계만 잠깐 보더라도 HIV 유병률 5% 이상 고유병률인 나라에 보더라도 이 분홍색 여자하고 파란색이 남자인데 현격한 차이가 있죠. 물론 성병이니까 리셉티브한 여성 쪽이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원조교제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제 깔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 경험률도 이렇게 높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대 중에서 그럼 누가 프라이어리티 타겟 그룹이 될 것이냐?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 청소년이 되겠고 물론 폭력 피해 여성 청소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쉘터도 마련하고 아프리카에서 여러 원조 기관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혹은 그 가정 폭력에 대한. 그다음에 교육 중단자는 미수자, HIV 감염 여성 청소년.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 곳에 있거나 혹은 뭐 에티오피아 같으면은 파스톨레 지역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이런 쪽이 이제 우선 대상 집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섹슈얼한 리프로덕티브 헬스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이나 보건 문제만이 아니고 이건 UNFPA의 전략입니다만은 이 라이프리후드 생계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소셜 에셋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더 자발적인 참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더 크로스 섹셔널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크로스 섹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관점에서 저는 BLG보다도 BL4G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어떨까 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인구학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그래픽 디비던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모그래픽 보너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간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800만이고 약간 TFR이 합계 출산적이 5인데요. 지금 현재의 인구 증가율로 보면은 매 21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00만이 21년 후에 7,500만이 된단 말이죠. 전 세계 우리가 ODA 0.7%를 아무리 퍼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에서 올라오는 인구를 교육이든 뭐 위생이든 보호든 이제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모그래픽 디비던트라는 개념은 어느 시기엔가 출생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양질의 노동인구가 올라가고 피부 양자가 두드러들고 그걸 통해서 저축이 늘어나고 휴먼 캐피탈이 증가하고 뭐 보건이나 교육에 투자할 수 있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모범을 보인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였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1950년대에 이런 인구 구조가 있었죠.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꺾여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정책, 이 소위 경제 성장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양질의 노동 인구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소위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소녀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걸 디비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동 결혼을 방지하고 출산을 조금만 더 치면 말이죠. 교육을 1년만 더 시키면 출산율이 10%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향후 그 나라의 인구학적 변화에 질적 양적 변화에 미치는 함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런 소위 Better Life for World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중요하냐? BL4G가
우선 뭐 대상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개발의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건, 교육, 인권, 젠더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인권과 평등에 기초한 접근, 이게 이제 SDG 기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고, 뭐 개발이 뭐냐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휴먼 캐피탈을 더 이상 어떤 그 커패빌리티,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아마테아 세인이 이야기하는 프리덤에 접근하기 위한 휴먼 커패빌리티, 역량 강화의 문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SDG라는 것은 결국은 재생 가능한 미래 사회의 재생이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런 인구학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BL4G는 그 개발의 핵심 문제들을 지금 짚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NFPA하고 그동안 했던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사업 형성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여성 누공 사업이었고, 여기는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컨트라셉트 가족 계획 사업이었고, 제일 최근에 BL4G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이제 형성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간다에서 보면은 아직도 그 중등학교 세컨더리 스쿨의 순동용 네트 인롤먼트 레이는 2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1,300개가 있었는데 우리 사업 지역에 세컨더리 스쿨은 70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10대가 물론 상당 많은 인구가 초등학교가 있었지만은 세컨더리 스쿨에 해당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로만 접근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구를 놓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만 명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목표는 건강 및 사회경제 역량 정진이고 성생식 보건 접근이고 사회경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 구성을 여러 가지 UNFPA하고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다듬어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생식 보건 정보 서비스를 이제 ICT 테크놀로지를 이제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정진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제 거점 교사 인력을 확보를 했고요. 근데 초등학교의 한 절반, 중등학교는 전체를 이제 커버를 했고, 그다음에 생리중 위생활동 정진해서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건 막게 했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행히 그 지역에서 일부 브락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브락은 원래 그게 이제 그 역량 있는 단체니까 브락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ELA 클럽, 이것이 소위 피어 그룹들에 대한 걸 통해서 라이브러리 에듀케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락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보건 요원들이 유스 프렌들리 헬스 서비스 해줄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이제 캠페인하고 공공장소에서 성생식 보건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줬고, 또한 메일 액션 그룹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내용으로 사업을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성과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배드라이프 포 걸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김영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생식적 모자보건 수행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양질의 임상의료 인력도 있었고, 코이카의 그동안의 사업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현재는 옛날에 이런 이제 소위 인구 및 생식보건 전문 인력들이 옛날에 우리가 가족계획 사원 이런 것들이 다 은퇴했고, 특히 이 파블릭 헬스로서의 생식보건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제기구와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말티라테럴하고 이게 협력하는 것에서 아직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이 덜 됐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회는 SD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미래 빈곤 대출을 위한 핵심 과제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 변화로 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시골 가더라도 너 애 며칠 놓을래 그러면 국민 학생들은 나는 결혼 안 하겠어, 뭐 애 한둘만 놓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될래, 의사 될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애들이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은 여성 청소년들이 특히 사하라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런 모든 이슈들은 이 협력국의 소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자 문제, 조혼 문제만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보건이나 교육 문제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이제 문화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어쩌면 인류학자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여러 타자기구와 협력해야 되고 그 나라의 젠더, 보건, 교육,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산발적인 사업이 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이는 이 엄마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